아라비아 로렌스, 마션 2, 뭐 마르스, 그다음에 마션도 있고, 마션, 예, 그다음에 뭐 알라딘, 그다음에 로그 원도 이곳에서 했고, 듀운도 했고, 듄. 예. 어. 제일 유명한 영화 빼먹었다. 뭐죠? 인디애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네, 인디애나 존스 3 이제 최후의 성전. 그거 엄청 흥행 많이 한 영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대충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집트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요르단. 요르단에서 주로 찍어요? 네,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최후의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라. 페트라? 예,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촬영을 한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주 재미있는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레바논을 네.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이번에 또 어디를 가볼까요? 이번에 뭐 요즘에 계속 중동 지역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스라엘 북쪽 나라인 레바논을 했죠. 했죠. 네. 그러면 오늘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인데 네. 오늘은 영화로 유명한 나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 유명한 나라. 네, 많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많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네. 촬영이 됐어요.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뭐 아라비아 로렌스, 네. 그다음에 마션 2, 뭐 마르스, 그다음에 마션도 있고, 마션, 예, 그다음에 뭐 알라딘, 그다음에 로그 원도 이곳에서 했고, 두바이 뭐 아니면 저 이집트 같은데? 뭐 듀운도 했고, 듄. 예. 어. 제일 유명한 영화 빼먹었다. 뭐죠? 인디애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네, 인디애나 존스 3 이제 최후의 성전. 그거 엄청 흥행 많이 한 영화인데. 그렇죠.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대충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집트 아닙니다. 어디? 오늘 말씀드릴 이 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요르단. 요르단에서 주로 찍어요? 네, 요르단에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최후의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라. 페트라? 예,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촬영을 한 거죠. 페트라가 뭐죠? 페트라 보시면 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다 돌 사이에 이렇게 이제 사원을 이제 만들어 놔서 저 굴파 갖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 이제 사람들이 정말 계곡 사이에 도저히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역에 유적이 있는 야. 이런 지역인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네네. 이제 이런 도저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험악한 지역인데 쭉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의 고개를 돌고 나면 예. 야, 근데 저 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암이기 때문에 저 파기는 좀 쉬운 편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유명한 이제 페트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막 풍경 나오는 거면 다 이런 풍경이잖아요, 보면. 네네네. 예, 이거는 이제 와디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막 지형을 촬영한 이제 그런 지역들은 다 이것도 다 요르단입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뭐 유명한 지역들이 이제 꽤 많죠, 이제 보면은. 예.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이제 SF 소설 딱 나올 법한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보면은. 뭐 스타워즈에서도 이 정도 장면 한번 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로고원 같은 이제 이런 데서도 나왔고요, 보면.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최근에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중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요르단. 요르단이 요단강 건너 가면 요르단인가? 맞습니다. 거기가 요단강.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이죠? 예, 요르단강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예. 경계를 하는 강이 이제 요르단강이죠. 보면. 요단강. 예, 요단강. 예. 거기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그래서 오늘은 요르단.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그렇죠. 이스라엘 동쪽 그렇게 이스라엘 보시면 동쪽? 됩니다. 보면. 요르단. 예. 여기는 그러면 뭐 좀 큰 나라인가요, 나라가? 나라 사이즈는 이제 89,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조금 작은. 예. 네. 오래간만에 우리 사이즈랑 비슷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시리아가 북쪽에. 네, 요르단 네.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네. 그러면 남쪽에는 누가 있냐? 이집트. 아니요.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이라크하고 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라 모양이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쭉 뻗은 동쪽으로 쭉 뻗어 있는 듯한 최고예요. 따봉. 네. 예. 그런 이제 모양의 이제 나라입니다, 보면. 국경이 역시 뭐 누가 나눠놓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르단 딱 보면은 내륙 국가네. 내륙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요르단 남쪽에 보면 여기 홍해가 있죠. 홍해 이제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지역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조금 받아 먹었군요. 예, 아카바라는 이제 요 해안선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총 이제 해안선이 한 16km 정도? 그게 다예요? 예, 그게 다예요. 16km. 예, 이게 이제 이 아카바라는 동네는 성서에도 나와요. 성서에도 이제 아엘라라고 나오는 동네가 이제 이 동네인데 사실 이 16km의 해안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요르단은 큰 희생을 치릅니다. 왜요? 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남쪽에 있는 사우디랑 국경선을 조정을 하면서 바다로 나가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땅을 이제 사우디 쪽에 넘깁니다. 어차피 그때는 이제 뭐 사우디 사막이야 뭐 그렇죠. 너도 사막 나도 사막이니까 가져라. 좀 이만큼 넉넉하게 주고 그다음에 바다를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홍해로 나갈 수 있게 요만큼 달라. 16km만 열어줘. 예, 그래가지고 요 땅을 받아옵니다. 받아왔는데 사우디에 넘겨준 그 사막에서는 석유가 펑펑 납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석유가 안 나요. 요르단 석유 안 나요? 네, 석유가 안 나요. 거의 안 난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날 법한 동네인 것 같은데. 날 법한 동네인데 안 나요. 야,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그냥 안 날 것 같이 생겼으니까 안 나도. 그렇죠. 우리는 없어. 뭐 주변에 뭐 나는 지역은 멀어 이런데 여기는 막 금방 날 것 같은데. 서쪽에 있는 사우디 이스라엘에서도 석유 가스가 막 나오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동쪽에 있는 이라크에서도 막 터져 나오는데 안 나요. 요르단은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여기도 뭐 부동산 입지를 좀 잘 임장을 좀 잘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사이즈니까 정말 작은 나라고. 근데 인구는 1,132만이니까 꽤 많은 편이죠. 경기도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라 전체가 아무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 보이지만 이스라엘하고 접경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뭔가 사람 살만한 그러한 느낌이 좀 드는 지역이고 이 동쪽 이 거대한 지역은 거의 사막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인구 밀도 높을 수밖에 없는 왼쪽에 몰려 있는 그렇죠. 왼쪽에 몰려 사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이 그렇게 쭉 있긴 있네요. 요르단 강이 저 위에 레바논 시리아부터 쭉 해서 이제 사해를 거쳐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까지 여기 사해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산맥 하나가 이렇게 쭉 막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요 지금 사해 주변 지역 요 산 위쪽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동쪽에 있는 거대한 영토는 그냥 뭐 영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도 안 나는. 예, 요르단 인구가 이제 1,132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요르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자, 난민 뭐 이런.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이 한 220만. 거기가 그럼.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이 한 140만. 난민으로 이루어진 국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350만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현재 난민인 거예요. 그 쳐서 그러니까 1,130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와.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800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시리아 뭐 주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딱 난민만큼 늘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난민의 나라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이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요르단이 암만 아닙니까? 그렇죠, 암만. 이 암만이라는 것도 난민들이 사실 건설한 도시예요. 그래요? 예, 체르케스인이라는 요르단에서 한 1% 정도 차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저 발칸반도 그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로 쫓겨와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착해서 도시 만든 곳이 암만이고 그게 지금 수도가 됐어요. 옛날부터 그러면 좀 이민과 난민의 좀 역사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은 상당히 이제 상반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아랍 국가 전체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뭐가요? 족보로 따지면. 족보로? 예. 제일 오래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서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동네잖아요. 이슬람이면 이 마호메트. 선지자로부터의 혈통 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 혈통이 지금 요르단 왕 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피가? 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걸면 요르단 왕한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요. 제일 직계예요. 그렇죠. 제일 직계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그래서 요르단은 이제 정프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프로님이 눈이 좋으세요. 보면 이게 산맥이 이렇게 쫙 가 있죠. 예, 높은 지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요르단하고 요 사이 지역이 보면 사해를 낀 요 산맥 사이에 이렇게 낮은 지역들이 쭉 있죠. 여기가 이제 요르단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그나마 농사가 좀 되는 요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고원지대가 쭉 이어집니다. 보면은 고원지대가 있어서 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선선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은 다 요쪽에 암만을 비롯한 요 지역이 다 요쪽 북쪽
여기 이제 몰려 있고 강 근처의 농토 그다음에 저 고원 지역의 도시들 그다음에 동쪽에는 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1등하는 게 하나 있죠. 요르단에서? 예. 1등 하는 게 있어요? 1등 있어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 낮은 땅? 낮은 땅. 우리가 해발 0m는 뭐예요? 바다랑 바다잖아요. 똑같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은 뭐 8,848m 그러면은 바다 해수면보다 8,848m 위쪽이고. 네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없을까요? 마이너스 해발. 네덜란드 뭐 이런 데 좀 있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좀 낮죠. 예. 예. 그런데 네덜란드는 뭐 해봐야 뭐 15m 뭐 이 정도고 마이너스. 예. 요르단에는 더 낮아요? 마이너스 420m. 에이. 420m가 어떻게 됩니까? 420m.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둥둥 떠 있는. 네. 예.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물로는 채워져 있긴 하지만. 그렇죠. 짠물이죠. 엄청 짠물. 엄청 짠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옆에 있는 지중해랑 비교를 해보면은 높이를 이렇게 잴 수 있잖아요. 예. 재보면 여기가 바다 해수면보다 420m 낮아요. 물이 안 들어오나 본데? 들어올 물이 있어야죠. 요르단강에서 들어오는 거죠. 요르단강에서 쫄쫄쫄쫄쫄 들어오는데 네. 원체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짠물만 계속 남는 거죠. 이제 보면. 바다 다른 바다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거죠. 보면. 예. 야, 해발 마이너스 420m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은 이제 한 1,800m 정도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제일 낮은 지역이랑 제일 높은 지역이랑 한 2,200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중해성인데 반건조성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예, 뭐 당연히 사막 옆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름은 고온 건조, 겨울은 좀 선선한. 그래서 겨울이 좀 살기 좋은 이제 그런 동네다 보시는데 이 요르단은 이제 요르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은 물이에요. 강수량이 매우 부족해요. 연간 한 300에서 한 500mm? 그러면 생활용수 하기도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상당히 빠듯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은 이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암만 같은 요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조금 눈도 와요. 높은 지역이니까. 예. 대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 이제 남동 쪽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 우리 영화에서 보죠. 막 쫙 사막에서 먼지 밀려오는 모래폭풍 같은. 예, 감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한두 번씩 몰아닥쳐가지고 뒤덮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저런 데서는 이제 세차 같은 거 하기 진짜 아깝죠. 그러니까 그 암만이나 이런 동네 보면은 뭔가 먼지가 하나가 되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진만 딱 보면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넉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암만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주일에 36시간만 이제 물 공급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36시간이요? 예.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5시간씩 꼬박꼬박 들어오는지 아니면 금토일 뭐 이렇게 요일로 몰아가지고 왕창 주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36시간 정도만 물이 나온다. 아유, 너무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옥상에 다 물탱크를 이제 갖다 놔요. 그래서 이 물탱크가 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요르단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물을 쓰냐? 네. 그러면 연간 1년에 쓰는 이제 물 단위가 80에서 100 입방메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80에서 100톤 정도 써요. 그런데 유엔이 이제 뭐 물 부족 국가 뭐 이렇게 나눌 때 연간 1인당 물 사용량이 500 입방메타. 그러니까 500톤 이하면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단위수가 다르죠. 80, 100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아껴 쓰시네.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보면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시들은 다 위쪽에 있어요. 근데 위에는 별로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물 나올 때는 요르단강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국경지역 낮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퍼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송에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의 기후 변화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강수량이 줄고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금 요즘 요르단강 사진을 보면 저게 강이야? 그냥 개천 아니야? 그 정도요. 정도로 수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한 10%?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저 상류에 있는 요르단강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네. 시리아 이런 쪽에서도 상류에서 물을 또 촉촉 뽑아가니까 요르단은 점점 쓸 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해 물은 못 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이제 한 60%. 근데 지하수 많이 쓰면 다 도시가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넉넉한 물을 쓰는. 물 양극화가 여기 좀 심하게. 물 양극화가 이제 심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 같은 물 쓰듯이 한다 표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죠. 네. 아니 여기는 뭐 그러면 당연히 저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죠. 네. 이제 당연히 무슬림이고, 네. 예, 순니입니다. 순니 쪽이고. 예, 순니가 92%. 그러면 나머지는 시아냐? 그건 아니고 기독교가 7%입니다. 기독교가 또 예, 기독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아랍 이런데 아랍 쪽에서도 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 혈통이 있는 베두인하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쪽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르케스라고 하는 저 발칸반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체첸, 아르메니아 이런 쪽의 출신들도 한 1% 정도 이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되게 개방적인 국가예요. 요르단이? 네. 그러니까 석유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는 나라에서 뭐 종교적으로까지 막 뭔가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극빈국 되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은 이제 되게 우리는 그런 건 없어. 자원은 없지만 뭔가 개방적이고 여기 와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런 개방성을 이제 되게 강조하려고 노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지금도? 네. 그래요? 네.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 이제 개종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어디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갔다가 그거에서 좀 문제됐다는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자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하지만 남들한테는 개종 강요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대신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슬람을 비판하는 건 안 돼요. 그냥 각자 믿고 싶은 걸 각자 믿으면 돼요. 그건 자유돼? 그것까지는 자유. 그리고 이제 뭐 무슬림이 뭐 국가 정치를 막 흔든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분리가 좀 됐어요. 세속적인 그런 면이 이제 되게 강하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다라는 사실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요르단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방글라데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초록색 나오고 별 나오고 빨간색 보면 되게 아프리카도 되게 비슷한 국기들이 많은데 네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국기는 이제 1916년부터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은 1946년에 한 나라인데 네. 그 전부터 사용하던 이제 그러한 국기입니다. 범아랍주의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 세 개 까만색, 하얀색, 초록색 요 세 개의 줄은 이슬람의 3대 칼리프 통치자 이제 옴마야드, 아비시드, 피티메아드 요 세 사람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을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요 적색의 삼각형은 이제 이 요르단 왕가 아까 혈통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하슌 왕가를 상징하는 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별이 하나 보이는데 요 별은 이제 그 칠각별. 칠각별이 예, 있어요? 칠각별입니다.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칠각별은 이제 뭐 무슬림 국가니까 코란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7구절을 이제 상징하는 예,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딱 펼치면 처음에 우리 이제 성경을 딱 펼치면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꾸란에 처음에 딱 펼치면 나오는 이제 7구절. 보통 이제 알파티아라고 부르는데 네. 요 구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네, 들어보세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꾸란은 이제 암송, 네. 암송을 하고 이제 낭독을 하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예. 딱 넘어가죠? 네. 심판의 날의 주인.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이 축복하신 사람들의 길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닌 길입니다. 이게 밤에 혼자 있을 때 들어보면 괜찮은데? 기분이 되게 묘해져요. 약간 좀 저도 좋은데. 약간 이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좀 그런 이제 게 있죠. 사람의 목소리 정말 아무 음악 없이. 네, 그러니까 되게 본능적인 어떤 그런 소리인데. 네네. 한번 뭐 들어보면 또 나쁘지 않은 네네네. 재밌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요 별이 그
꾸란의 첫 7구절 알파티아라는 것을 상징한다 네, 정도로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왕국이에요. 요르단 왕자 왕국 뭐 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요르단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세미티 킹덤 오브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핫셈 왕가의 왕국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뭐 족보 이야기를 했지만 족보로 따지면 중동에서 최고 명문 당연히 다 인정입니다. 무함마드 직계예요. 네네. 네, 직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무함마드 지금 이제 이 요르단 국왕의 저 선조들은 이슬람 3대 성지를 모두 관할했어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거를 다 다스리던 이 집안이 네. 원래 이 요르단 국왕 집안이에요. 근데 메카, 메디나 집안은 이제 알 사우드, 지금 사우디 집안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한테 지금 뺏기고, 네. 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옛날이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집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왕국이고 이편 군주제인데 네. 국왕 영향력이 킹왕짱으로 셉니다. 여기가. 네. 현 국왕은 이제 압둘라 2세. 네. 압둘라 2세시고요. 1999년 2월에 즉위했으니까 벌써 한 25년 가까이 이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죠. 네. 아버지는 이제 후세인 1세인데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셨죠. 지금 압둘라 뭐 2세도 유명하고 아버지 후세인 1세도 유명한데 두 양반 다 이제 비행기 조종 되게 좋아하세요. 파일럿 자격증 다 있고. 오. 그래서 아버지인 후세인 1세 같은 경우는 보잉 747. 그건 그냥 개인용 이런 수준이 아닌데? 예, 면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국빈 방문할 때 자기가 전용기 직접 몰고 갑니다. 그래요? 네. 되게 액티브한 활동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 다음에 뭐 역사 시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후세인 1세 같은 경우는 되게 담대한 사람이다. 네, 용감무쌍한.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수도는 이제 암만이고 암만이라는 동네는 이제 해발 한 700에서 1000m. 꽤 높네요. 네,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고 이제 면적은 1680km 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3배쯤. 꽤 높네. 꽤 넓은 지역이고 예. 4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이 참 많이 불편한. 그래요? 지하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지상으로만 다녀요. 오로지 지상으로만 다니니까 한번 차 막히면 이제 끝장인 이제 그런 지역이고 고대 지명이 재밌어요. 이 동네 옛날 이름이 뭐냐면 암만 지역의 옛날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가 거기 갑자기 왜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유래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요? 예, 사용된 지명인데 원래 이 암만이라는 동네 옛날 지명은 필라델피아.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잘 안 오다 보니까 암만의 연 강수량은 245mm. 힘들겠다. 정말 힘들죠. 네. 비가 내려도 고생. 배수 시설이 없으니까. 비가 안 내려도 고생. 그래도 비가 내리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만이라는 동네는 이제 체르케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 발칸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옮겼죠. 러시아와 전쟁 속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상업 중심지로 발달을 하면서 좀 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고 건조하고 뭐 이런 나라긴 한데 요르단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르단이 계속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건국 시절부터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힘겹게 싸웠던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들 중에서 제일 군대가 내실 있고 탄탄한 요르단? 국가가 어디야? 그럼 요르단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요르단이 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군대 방위력의 진심이라는 게 정부 예산의 28.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4분의 1 이상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옛날 19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럴 때 한 30%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많이 썼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거의 30%를 이제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GDP로 따지면 4.8%예요. 와. 예.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GDP 대비해서 많이 쓰는 나라들이 다 중동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GDP 대비로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그 오만입니다. 오만은 11%. GDP 대비. 예. 사우디가 8.4%. 쿠웨이트가 6.5%. 이스라엘이 5.6%. 그리고 그다음이 요르단 4.8%.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안 쏟아부을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으로부터도 매년 한 5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5억 달러 받고 자기가 또 쏟아붓고. 근데 이제 돈만 쏟아붓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실력이 좋고. 이거 아무리 봐도 어디 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요. 많이 쓸 수가 있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르단군은 무기 자체도 좋고, 그다음에 요르단군 특수부대나 뭐 전투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요르단은 나중에 역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였고 처음서부터 이 영국군 장교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군대를 편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영국군 시스템대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가 이제 요르단이고 가급적이면 둘 다 서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도 요르단하고는 가급적이면 부담되는구나. 붙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고 요르단도 가급적이면 이스라엘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뭐. 예.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 그리고 뭐 비도 안 내리는 그런 나라지만 군대에는 진심인 그런 나라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자유롭다라는 게 무슬림 국가지만 돼지고기를 판매합니다. 돼지고기요? 예.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거기 가 있는데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목살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무슬림 어쨌든 뭐 분리가 돼 있으니까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취급 안 하죠. 근데 기독교도가 7%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노타치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술도 팔아요. 그래요? 원래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알코올이란 말 자체가 아랍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 AL, R이라고 시작하는 건 다 아랍어예요, 원래.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지역에는 원래 무슬림이 들어오기 전에 있던 술들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락이라는 술인데. 아락? 예, 아락. 소주? 증류주. 증류주. 예, 한 50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 타면은 이제 우유빛으로 이렇게 약간 변하는. 그래요? 예. 아락주. 예, 아락주. 아라키. 예,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동네 면세점.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맥주도 있어요. 자체 상표. 그래요? 카라케일, 페트라, 필라델피아 뭐 이런 이제 동네 이름 붙인 자국산 맥주가 쭉 있는데 저는 못 마셔봤는데 뭐 이 동네에서 드셔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 이제 많은 뭐 돌아다니면서 맥주 비교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는 좌우간 이 튀르키예와 요르단 쌍벽이다. 제일 맛없는 나라는 아마 이집트일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술 마시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하는. 여자친구는 손잡고 다닐 수 있나? 그렇죠. 그래 여기는 돼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되게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왕이 있으니까 왕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왕비 같은 경우는 종교 행사, 공식적인 행사 때만 히잡을 착용해요. 다른 때는 안 하고? 다른 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왕과 왕비 이제 이런 촬영 보면 다 그냥 서양 복식 같은 거. 네, 서양 복식 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주님도 계시잖아요. 네. 예, 공주님 같은 경우도 군복 입고 군사훈련 다 머리 질끈 동여 매고 뛰어다닙니다. 진짜요? 네. 파일럿. 그래서 최초 파일럿도. 여기도 집안이 파일럿 집안이네. 예. 그리고 이제 요르단은 여자 축구단도 있어요. 다른 이슬람 국가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히잡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축구단 중에서도 히잡 쓰고 뛰는 친구도 있고 그냥 뛰는 친구도 있고 그건 뭐 나의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해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집안에 꿀릴 게 없잖아요. 집안으로 따지면 이 하셴 왕가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적통이에요. 내가 적통인데. 내가 적통인데. 더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럼요. 원래 이 예법이라는 것은 엄격한 사람들은 좀 못 가진. 이게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다 우리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 줄 알 때 해외여행 다니고 콘도에 가서 차례 지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무슨 뭐 어디 안동 어디 네네, 무슨 맞습니다. 곳이 그런 데 가면 상이 몇 개 안 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가가래라고 집마다 다른데 우리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지내. 그러니까 뭐 엄청 종갓집인데도 그렇고 괜히 뭐 한 9만 이렇게 족보 산 집들이 막 그 홍동 백서 뭐 온갖 조유리시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진 자의 최소한 뭐 소리는 안 나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꼴리가 없다. 누가 나한테 감히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그럼 뭐
공장 같은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당연히 없겠죠. 뭐 네. 물이 있어야 뭐 돌리죠. 그 뭐 농업도 그렇게 뭐 안 될 거고. 농업은 이제 그 요르단강 주변 지역에서 일부 하지만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여기? 이 나라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관광으로 먹고 산다. 예.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리스키한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독립을 이제 1946년에 했는데 네. 1953년부터 예루살렘에 관광사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돈 있는 애들이 좀 와서 좀 쓰고 가라. 그렇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제 이 동네는 보기 좋은 뭐 뭔가 이제 신기한 거 많고 그 다음에 옛날서부터 뭐 성지순례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 오는 사람들한테 주머니를 잘 긁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동네죠. 그래서 GDP의 한 12%? 한 관광... 50억 달러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관광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볼 건 진짜 많겠다. 예, 볼 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돈 많은 사우디도 있으니까 사우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보면은 뭐 페트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존스 이제 영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요르단 국왕 지금 이제 압둘라 국왕 아버지인 후세인 1세가 네.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관광 산업 관련해서 스필버그가 이제 그 영화 찍으러 온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뭐든지 다 해주는데 대신 나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영화 내용을 제일 마지막 장면 페트라가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 네. 그래가지고 다 찍었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맨 마지막 장면 요거 요렇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짐 싸들고 가서 진짜요? 네. 하지만 이제 딱 그 찍고 나니까 오케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요르단에서 네.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영화가 인디애나 존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페트라가 유명해진 게 그 웹툰 미생. 거기 이게 나와요? 미생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거기 주인공 장그레가 이제 요르단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장그레 아버지가 아마 요르단에서 예전에 무슨 중동 건설 뭐 갔다가 사진 찍은 뭐 이런 것도 아마 얼핏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페트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요르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으시는 기독교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전설이 있는 이제 느보산이라는 산도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이렇게 쫙 내려다봤다는. 그 여기예요. 네, 여기 느보라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영화 때 말씀드렸던 와디럼이라고 하는 예, 그 화성 같은 사막. 예,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자연유산뿐만 아니고 이제 제라슈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라슈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별명이 동방의 폼페이예요. 화산이 있었나? 옛날에 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었던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붕은 무너졌지만 기둥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둥이 대충 한 1000개쯤 남아 있는 1000개 기둥의 동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동네도 진짜 있고. 진짜 번성했던 도시인가 보다. 그다음에 이제 마다바라는 동네도 되게 유명합니다. 마다바. 예, 여기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메드바라고 나오는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모자이크. 옛날 그 로마 시대 뭐 이럴 때 이제 모자이크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막 초상화도 그리고 했는데 이 마다바라는 동네 가면 당시에 이제 세계 지도를 이제 모자이크로 아주 정밀하게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아줄룬이라는 동네도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그런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뭐 볼 거 있어 먼지만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서 보면 그 먼지와 더불어서 볼 게 많네. 역사가 이제 정말 오래된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뭐 멀리 안 가도 수도만 해도 역사가 3000년 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암만만 해도 뭐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유적은 널려 있어요. 딴 데들이 암만 오래됐다 해도 암만만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여기도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좀 숨겨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르단 간략하게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 요르단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다음 시간 또 이어질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뭐 이 동네 뭐 요리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요리요? 예. 하나만 좀 살짝만 볼까요? 요리 뭐 만사프라고 그래가지고 메인 요리인데 이제 양고기찜. 양고기찜? 예, 양고기 이제 이 다리 위쪽, 요 숄더 부분, 요쪽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밥이랑 이 자미드라고 하는 염소젓 요구르트를 섞어가지고 약간 먹으면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야, 좀 시큼하고 좀 느끼하고 이럴 것 같은데 먹다 보면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지는 뭐 그런 거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만 되게 좀
뭐 중동 음식 비슷한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만사프라는 것은 이제 요르단에서 좀 이제 독특한 유명한 거고 예,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우리나라 군만두랑 비슷한 뭐 카타예프 이런 것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요르단 음식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던가? 아 그래요?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은 간단하게, 네. 점심은 좀 잘 먹고, 저녁은 이제 집에서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굶고. 여기 사람들이? 예. 왜 저녁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를 본다.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점심을 잘 먹는다고 그럽니다. 점심을 좀 든든하게 푸짐하게 먹고. 예. 그래서 이제 요르단 요리도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화려하게 잘 차려놓으면 그렇고 서로가 이제 나눠서 먹는 문화니까 이쪽은 예, 둘러 앉아가지고 넉넉하게 차려서 먹는 이제 그런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르단. 네. 자, 하여튼 다음 시간 좀 기대되는 요르단입니다. 네. 여기도 뭐 워낙 오래된 나라니까. 오래된 동네고 네. 어떻게 보면 참 얽히고 설킨 게 많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